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65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대구에서 살아왔고 남편과 사별한 지도 벌써 7년이 되었네요. 아들 둘을 키워서 다 출가시키고 이제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제 인생은 늘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1960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박철수와 어머니 김영애 사이에 외동딸로 자랐죠.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저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키가 작고 둥근 얼굴에 쌍꺼풀이 없으셨는데 저는 키가 크고 갸름한 얼굴에 또렷한 쌍꺼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부모 닮지 않은 자식이 어디 한둘인가요? 저는 23세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큰아들 민수와 둘째 민우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어느덧 환갑을 넘겼고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혼자가 되었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2024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왔는데 집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정갈한 인상이었습니다. 혹시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 혹시 안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여자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여서 저는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여자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겠습니까? 봉투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그 아기의 발목에 작은 금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그 금팔찌 혹시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금팔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였는데 커서는 보관함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났을 때 기념으로 만들어주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에 가서 보관함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팔찌를 꺼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팔찌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안쪽을 보세요.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겁니다. 손이 떨렸지만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서영. 이게 무슨 이름인지. 제 이름은 박순자인데. 박순자 씨 아니. 서영아. 너는 내 딸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제 부모님은 박철수, 김영희 씨예요. 평생을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정혜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1960년 2월 14일 대구 동산병원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 이름은 윤미경. 그게 바로 저예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은 윤서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박순자예요. 순자 씨, 아니 서영아. 내가 널 포기한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빼앗겼다니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65년을 박순자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가 제가 윤서영이라고 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나가주세요. DNA 검사를 해봐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싫어요.
제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정혜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하지만 내게는 60년 넘게 찾아 헤맨 딸이야. 제발, 기회를 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이정혜 씨는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연락 기다릴게. 언제든지 전화해줘.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혜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아들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마세요. 뭔가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저는 결국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정혜 씨가 찾아온 일, 금팔찌의 이름, DNA 검사 제안까지. 민수는 한참을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뭐가?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너무 달라요. 키도 훨씬 크고 얼굴형도 다르고. 어렸을 때 친구들이 너네 엄마 입양됐나 봐. 그런 말 할 때마다 화가 났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런데 만약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엄마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는 엄마 인생이잖아요. 민수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세요. 그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만약 아니라면 그걸로 끝이고 만약 맞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죠. 다음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정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예요. 순자 씨. DNA 검사. 해보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이정희 씨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DNA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입안의 점막을 면봉으로 채취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이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정희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60년 나는 21살이었어요. 가난한 집 딸이었죠. 그때 한 남자를 만났어요. 윤태식. 좋은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신분 차이 때문에 우리 결혼을 반대했죠. 그래서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행복했어요. 아이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틀렸어요. 이정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식이 부모님은 더 완강해졌어요. 그리고 나를 협박했죠.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태식이를 군대에 보내버리겠다고. 당시에는 징병 연기가 가능했거든요. 그래도 아이를. 나는 버텼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요. 동산병원에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죠. 딸이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이정희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기 발목에 금팔찌를 채워줬어요. 안쪽에 윤서영이라고 이름을 새겼죠. 언젠가 다시 찾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출산 3일 후였어요. 병원에 태식이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아이를 보러 온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 누군가 아기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간호사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CCTV도 없던 시절이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미혼모가 낳은 아기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죠. 그럼 저는 납치당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팔려간 거죠.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어린 제가 낯선 사람들 손에 이끌려가는 꿈, 울면서 엄마를 찾는 꿈.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 어느 날 저녁 둘째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민수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 사기꾼 아니에요? 민호야.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많잖아요. 유산 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DNA 검사 결과도 조작할 수 있어요. 민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이정희 씨를 믿고 싶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알고 싶어. 진실이 뭔지. 진실을 알면 뭐가 달라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오시나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래도 엄마, 제발 속지 마세요. 저는 걱정돼요. 민호는 화가 난 듯 집을 나갔습니다. 형제끼리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민수는 제 선택을 존중했지만 민호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로당에서 친한 친구 박영숙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자야, 그거 조심해야 해. 요즘 보이스피싱이며 뭐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사람 눈빛은 진짜 같았어. 눈빛이 뭐가 중요해. 사기꾼들이 더 그럴싸하게 구는 거야.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이정희 씨와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함께 왔고 이정희 씨 측에서도 한 남자가 함께 왔습니다. 제 아들 윤재혁이에요. 서영이. 이복 남동생이죠. 윤재혁은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 이정희 씨, 안으로 들어오세요. 의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녀관계 확률이 99.99%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모녀관계가 확실합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정희 씨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내 딸.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무섭고 화가 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65년 동안 박순자로 살았는데 사실은 윤서영이었다고. 병원을 나오며 이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서영아,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살아야 할 집이 있어. 아니에요.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아직은 어려워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는 민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상자 속에는 낡은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한 장의 문서. 1960년 2월 17일자 입양 서류. 양자 여하생 후 3일. 양부 박철수. 양모 김영희. 입양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모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더 뒤지자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김영희의 필체였습니다. 순자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엄마 아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순자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사실 너는 우리 친딸이 아니란다. 엄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 아빠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어. 돈이 급하다며 갓난아기를 팔겠다고 했지. 그게 너였어. 엄마는 알았어.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하지만 품에 안긴 내가 너무 예뻤어. 그리고 너무 아기가 갖고 싶었어. 우리는 너를 데려왔고 호적에 올렸어. 그리고 너를 우리 딸로 키웠지. 순자야, 엄마가 이기적이었던 거 알아. 내 진짜 엄마가 어디선가 너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엄마는 너를 보낼 수 없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엄마 아빠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친딸보다 더 사랑했어. 엄마가 편지를 읽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저를 낳아준 어머니 이정희는 어땠을까요? 60년 넘게 딸을 찾아 헤맸다는데. 그리고 저는 누구일까요? 며칠 후 저는 이정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부모님, 아니, 저를 키워주신 분들의 편지를 찾았어요. 편지를 보여드리자 이정희 씨는 한참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미워하지 않으세요? 미워해. 너무 미워. 하지만 널 잘 키워준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야. 이정희 씨는 가방에서 두꺼운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 이야기야. 앨범을 펼치자 수많은 사진과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아기 사진, 경찰 신고서, 탐정 계약서, 전단지. 60년 동안 너를 찾았어.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 사진 속에는 젊은 이정희 씨가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헤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딸을 찾습니다. 1960년 2월 14일생, 발목에 금팔찌. 처음 10년은 미쳤듯이 찾아다녔어. 전국의 모든 고아원, 모든 경찰서.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지. 다음 페이지에는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더라. 태식이는 부모님 말을 따라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 나도 그렇게 잊으려고 노력했어.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재혁이를 낳았지. 하지만 못 잊으셨죠. 매일 밤 꿈에서 널 봤어. 울면서 엄마를 찾는 내 모습을. 앨범에는 수십 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탐정 비용만 수천만 원이었고 전국을 돌아다닌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10년 전쯤 DNA 데이터베이스가 생겼어. 미아 찾기 프로그램에 내 DNA를 등록했지. 그리고 계속 기다렸어. 그런데 어떻게 저를? 작년에 내 큰아들 민수가 건강검진을 받았잖아. 네. 그 병원이 DNA 연구에 참여하는 곳이었어. 우연히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칭이 된 거야. 민수의 DNA와 내 DNA가 조손관계로 나온 거지.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그리고 민수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냈고 너를 찾아온 거야.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호적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제 출생 등록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신매매로 데려온 아이를 친자식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호적을 정정하려면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부모의 상속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호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이 돈이 많다면서요? 혹시 그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민호야, 그런 게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떡하고요? 평생 엄마 키우셨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엄마 찾아간다고요? 민호야, 엄마도 힘들어.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 형은 찬성하던데 저는 반대예요. 우리 가족은 우리끼리 살아왔잖아요. 민호는 그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편 이정혜 씨의 아들 윤재혁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따로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평생 누나를 찾아 헤매는 걸 보며 자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와서 나타나셔서 혼란만 주시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어머니 재산이 상당합니다. 혹시 그걸 노리시는 건 아니겠죠? 순간 화가 났습니다. 재혁 씨,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네요. 재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누나가 생긴다는 게.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저는 그동안 부족한 아들이었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재혁 씨, 저는 어머니 이정혜 씨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정혜 씨를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서영아, 내 아버지를 만나보지 않겠니? 아버지요? 윤태식. 내 생물학적 아버지야. 지금은 요양원에 계셔. 요양원이요? 치매야. 5년 전부터 앓고 계셔. 그 집안 사람들이 요양원에 모셨어.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저를 버린 아버지를 만나야 할까요? 가보자. 후회하기 전에. 요양원은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85살의 윤태식. 태식 씨, 손님 오셨어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그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정혜 씨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 미경이. 그리고 우리 딸 서영이가 왔어. 윤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서영. 서영이. 내 아버지. 서영이에요. 그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서영아. 아빠가 미안해. 아버지.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그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오늘은 신기하네요. 이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치매 걸리고 나서 계속 서영이 이름만 부르셨어. 아마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 있었나 봐. 저는 윤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태식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진 것입니다. 제 얼굴을 보면 미소를 지었고 가끔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영아. 내 아버지. 예쁘다. 우리 딸. 간호사들도 신기해했습니다. 가족이 찾아오니까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윤태식이 제법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버지, 진작에 용서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윤태식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정희 씨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태식이가 마지막에 널 만나고 간 게 다행이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적을 정정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윤서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구들은 저를 순자라고 부르고 저도 그게 편합니다. 이정희 씨. 아니, 어머니와 저는 일주일에 2~3번 만납니다.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냥 수다도 떱니다. 서영아, 우리 집에 와서 살지 않을래? 어머니, 저는 제가 살던 집이 편해요. 대신 자주 놀러 올게요. 그래.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하지. 재혁과도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남매처럼 지냅니다. 누나, 이번 주말에 우리 애들 데리고 갈게요. 조카들이 이모 보고 싶대요. 그래, 와라. 이모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민수는 여전히 제 선택을 지지합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민호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한 달 전쯤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 생각해봤어요.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민호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고마워, 아들. 이제 저는 2가족을 가졌습니다. 돌아가신 박철수, 김영희 부모님, 그리고 이정희 어머니. 양쪽 모두 저를 사랑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진심으로. 어느 날 어머니와 부모님 묘소를 함께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제 친어머니도 함께 왔어요. 이정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딸을 잘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미워했지만 이제는 감사합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사랑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머니를 만났어요. 걱정 마세요. 저 잘 살 거예요. 묘소를 나오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영아, 행복하니? 네, 어머니. 행복해요. 그럼 됐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지금 저는 66살입니다. 60년 넘게 박순자로 살았고 1년 전부터는 윤서영이기도 합니다. 정체성의 혼란,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박순자든 윤서영이든 저는 저입니다. 두 쌍의 부모님께 사랑받은 딸이고 두 아들의 엄마이고 3명의 손주를 둔 할머니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아는 용기와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입니다. 저를 낳아주고도 빼앗긴 어머니를 용서하고 저를 사서 키운 부모님을 이해하고 저를 버린 아버지를 용서하고 제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머니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민수, 민호,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재혁과 그의 가족. 모두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고 웃었습니다. 이모, 저 이번에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오, 우리 지훈이 최고. 할머니, 저도 칭찬해주세요. 그래, 우리 민지도 최고지. 시끌벅적한 가족의 웃음소리. 이게 바로 제가 평생 바라던 행복입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영아, 고마워. 돌아와줘서. 어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찾아주셔서.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60년의 긴 여정 끝에 저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박순자로 살았던 65년도, 윤서영으로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도 모두 제 인생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온전한 제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여러분도 혹시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용기 내어 찾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주신 제작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고 용기 얻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진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처럼 행복한 결말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